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여부는 말하지 않았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만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불공정 이슈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는 글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듣고 대지를 달 수 없게 하는 게 맞다. 대지를 달 수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의 목표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만드신 신당의 최종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하나 더 드릴 게 지금 장관님이 어쨌든 이번에 신당 만드는 거 관련해서 당 내에서는 중도층이 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님께서 탄핵 얘기하셨는데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200석? 200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근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뜻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도층 위반, 아까 민주당의 의견 우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다.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로 만들어내면 중도층 또는 중간층의 우려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지만 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강소정당의 출현을 막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각 정당이 연대하고 손을 잡아서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거론하고 그 뜻을 새기며 걸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관 임명 당시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었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은 일정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 행보에 대한 의견도 나눴고 내일 오후엔 고향인 부산에서 창당 일정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도 이해한다면서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은 전했습니다. 신당을 만든 뒤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에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은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 세력이 대상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도 계파와 관계없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역구 직접 출마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